우주의 역사는 무려 137억 년이나 되었지만 인류가 우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다. 우주의 모든 물체들 사이에 인력이 존재함을 주장한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망원경으로 천체를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업적은 인류가 광활한 우주를 탐구하는 신호가 되었다. 1957년 10월 4일, 당시 소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으로 인공물체를 보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다. 스푸트니크는 92일 동안 지구 주위를 돈 후 대기권에서 소멸했다. 인공위성은 지구과학, 기상예측, 통신, 군사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소련의 우주 기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후에는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한 궤도 재진입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결과 1960년 이후 개와 인간 모형, 생쥐, 그리고 기니피그 등을 싣고 떠난 우주선이 궤도 재진입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우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우주 탐사를 시작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주는 여전히 인간에게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우주 산업은 군사, 안보, 경제 개발, 과학 지식, 국가 위상 제고를 이유로 국가 주도로 시행되었는데, 막대한 하드웨어 개발 비용 때문에 민간 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주 산업은 국가만이 할 수 있었던 매우 제한적인 시장 올드 스페이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우주 산업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위성과 발사체 같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위성 프로젝트, 우주 정거장, 우주 호텔, 우주 여행 등 그 사업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우주를 향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주 산업에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우주에는 수많은 천체가 있고 이 천체들은 제각기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달의 경우 지금까지 수차례의 달 탐사를 통해 헬륨-3, 우라늄, 히토류 등 희귀한 물질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주목받는 자원은 바로 헬륨-3. 핵융합 반응의 원료로서 헬륨-3 1g만으로 석탄 40톤이 생산해내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달에는 약 100만 톤가량의 헬륨-3가 매장되어 있는데, 헬륨-3 100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온난화, 공해, 방사능 문제 없이 인류가 1년간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거라 추정하고 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헬륨-3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전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헬륨-3가 엄청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톤에 거의 이제 그 1조 이상, 거의 2조 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제 결국은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적극적인 우주 자원 채굴을 장려했고, 미국과 일본 등의 민간 기업 4곳이 달 표토 채집권 계약을 체결했다. 과거의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 간의 체제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주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자본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4월, 한국과 미국은 우주 탐사와 우주 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서 체결을 통해 달 탐사 프로그램, 위성 항법 시스템, 우주 탐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 과제를 발굴해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1969년 달 표면에 발자국을 남기고 달의 흙을 채취해온 아폴로 11호 탐사 이후 50년 만에 다시 인간을 달에 보내고자 하는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 달 유인 탐사와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24개국의 우주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되어 있다. 우주는 쉽게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은 인류가 개발해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로 나가 먹고 자고 입는 기본 조건부터 생존의 문제,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닥칠 위험 상황 대처, 우주에서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까지 가능한 우주선은 그야말로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고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기술이 민간 산업기술로 이전될 경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아폴로의 달 탐사를 위해 개발했던 다양한 우주기술에서 파생된 기술의 부가가치가 2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 기계, 전자, 재료, 통신, 광학뿐만 아니라 식품, 의료 등 각 분야에서 파급 효과를 나타내어 산업을 발전시킨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우주산업, 거기에 쓰인 천문학적인 예산과 비용으로 탄생한 우주기술은 민간 산업 분야에 이전되며 인류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투자해 개발한 기술들을 민간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맺고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을 이전해주는 프로그램 스핀오프. 미국이 사실은 1960년도 초부터 유인 달 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실상 그 유인 달 탐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재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핀오프 기술이야말로 미국이 기술 강국이 되었던 어떤 밑바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미국이 기술적 강국으로 변한 스핀오프 기술을 따라하려고 벤치마킹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슬로건은 우주를 위해 탄생한 기술이 비단 우주만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나사의 우주기술이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약 2만 개에 달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이러한 스핀오프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사의 기술들은 어떻게 민간의 스핀오프가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스핀오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주라고 하는 우주인을 우주에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났더니 지상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용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핀오프가 되는 것이죠.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은 나사가 개발한 우주 기술이 사회에 환원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주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상에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 기술이 있다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에 이전한다. 또한 1976년부터 매년 나사 스핀오프라는 전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현재까지 약 2,000개에 달하는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왔다.